판단력인데 판단력은 우리가 사실은 판단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판단 잘못하면 자꾸 실수하고 실패해요. 근데 판단력, 기본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실수와 실패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건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시편 71편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본적인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판단력이 뭐냐면 죄와 개인차와 연약함을 구분짓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와 개인차와 연약함을 구분하는 건데, 자 여러분 죄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다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은 다른,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 속이죠. 폭행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과정적으로 거짓말을 좀 해요. 근데 그것까지 결벽스럽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요. 5살 때쯤인가요? 저녁에 자 이제 브러쉬 그 이리 닦아야지 그러면서 닦으세요 그랬더니 브러쉬 해야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화장실 갔어요. 갔는데 좀 있다가 나오는데 물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뭣동거리고 물소리가 안 났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잊었다 그러더니 가서 이를 닦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한 기억이 있어요. 돈 훔친 기억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과제물 말고 30분 문제집 푸는 거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이 32평이어서 문을 다 열어놔요. 좀 이제 좀 시원해 보이라고. 그래서 이제 현관 옆에 있는 쪽방에 거기가 공부방이고 보통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는데 어느 날은 딱 들어가더니 엄마 나 오늘은 문 닫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답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래 문 닫고 해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탁을 하느라고 빨래를 하느라고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이 녀석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답지를 꺼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이진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답지 마. 근데 제가 모르는 척 했어요. 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꾹 참았어요. 모르는 척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엄마 나 오늘도 문 닫고 공부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데 진호야 이 방에 답지가 있는데 만약에 엄마라면 문을 닫으면 답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네 문 열어 갈게요. 그게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친구를 때렸을 때는 제가 그거보다 약간 더 세게 탁 때려요. 엄마 왜 때려? 나 아파. 아프지? 걔도 아파. 그리고 엄격하게. 걔도 아파. 그거 때리는 건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아니야. 네가 그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었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중학교 때 돈을 훔쳤어요. 엄청 혼났죠. 여자친구 옷 사주느라고. 근데 얘가 두 번째예요. 근데 그러고도 또 한 번 훔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증거가 있을 때는 현장에 있을 때는 추측해서는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차는 인정해줘야 돼요. 어떤 애의 성격은 조금 비사교적이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즘 부모들이 하는 게 병이라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어머 얘 자폐아니야? 얘 왜 이렇게 소심해? 비사교적이야? 만약에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막 재미있게 놀면 어머 이게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뭐 ADHD 아니야?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은 여러분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애들은 그들의 또 문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화는 그냥 만약에 아이들이 막 귀에다가 귀걸이 한다. 너 미쳤어 남자애가. 아니 그 문화예요. 냅두세요. 냅두세요.
여러분 10살 이상이 되면 10살 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성경적인 가치와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10살이 딱 되면 위드드롭 시켜야 돼요. 철수시킵니다. 내가 애가 10살이 됐는데도 애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애 망칩니다. 그만큼 문제가 생겨요. 내가 힘주면 애는 망치는 겁니다. 내가 힘주면 애는 망쳐요. 그래서 저는 얘가 10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가진 어떤 가치나 자기의 판단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야 돼요. 다만 10살 이후는 얘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나를 이해해줘. 나 거기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중학교 됐는데 방학 때 엄마 나 방학 되면 머리에 물 들일까요? 그래 드리자. 저희 남편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계약하면 어떡하려고? 계약하면 까만 물 들이면 되지. 뭐 걱정? 그럼 뭐 죽고 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찢어진 거 좀 찢어진 거 입으면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따야 돼요. 부모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 편이구나. 이거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함은 뭐냐 하면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는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갖고 미끄럼틀을 못 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저도 겁나죠. 남자애가. 엄마 무서워 안 갈래. 어머 이런 애가 다 있나. 근데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떤 아이는 용감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겁이 많은 아이가 있는데 우연히도 우리 아이가 겁이 많구나. 근데 좀 심하구나. 그걸로 끝. 네. 제가 그걸로 쪼아대기 시작했으면 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력의 기본이 이 세 가지예요. 죄는 옳고 그름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다스리고 버려야 됩니다. 개인차는 인정해 주시고요. 연약함은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어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배워도 거의 80% 이상의 판단, 문제 해결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인간관계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엑스트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자, 이쪽은 A고요. 이쪽은 B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자, 이쪽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아이가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것. 어디? B. 삶으로 대답해 주세요. B? A? 자, 물론 두 개면 좋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 함정이에요. 둘 다 선택 못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더 중요한 거. 자, 외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면의 성숙함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삶으로 대답해 주세요. 거울 보고 체중계 올라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 내면을 들어오는 시간이 많습니까? 자, 이것도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자꾸 구분을 지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판단력의 그 지혜는 뭐냐면 손 안의 일과 손 밖의 일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손 안의 일과 손 밖의 일을. 자,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손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저는 그 아이한테도 가위할 때도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얘기에 엄마가 가위시켜줄게. 원하는 거는 본인이에요.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야지 자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인생이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면 불안해지는데 제가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생긴 일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갑자기 여기 어금니가 아프대요. 사랑니가. 갖고 막 병원을 막 다녔어요. 고3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근데 생각했어요. 이건 손 안의 일인가 손 밖의 일인가.
어디의 일이에요? 손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요. 오케이? 이건 손 밖의 일이야. 할 수 없지.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 또 한 번. 저녁 6시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축구하면서 놀다가 눈을 다쳤는데 앞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10분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별난 생각이 다 들어요. 예, 강용호 박사님처럼 또 시력을 제 별명이 걱정도 팔자거든요. 그 생각이 막 나요. 근데 왜 나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나? 그쵸? 불행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나라고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들과 손잡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선한 길을 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했어요. 이거 손 안의 일이에요? 손 밖의 일이에요? 손 밖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로 마음 두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력은 어떠십니까? 예, 정리가 되셨죠? 아이들의 판단력을 건강하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격인데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성격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민한 사람은요 참 피곤해요. 단점이죠. 장점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해요. 자, 둔한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네. 근데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굉장한 안정감이 있어요. 세상에 편해요, 본인은. 네. 자, 강한 사람, 너무 강해서 정말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나쁜 성격 같지만 이것이 리더십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순종적인 사람 보면은 뭐 도대체 물에 물 탄 듯 도대체 정말 답답해 보여요. 의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팀워크를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다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은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감정적인 아이들은요, 이게 억압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떨 때 좀 화가 나는지 그거를 보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서 거기서 교정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본인이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은 어떤 규모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 이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성격은 실수를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성격과 기질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이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 네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자, 행동으로 나타날 때 건강하게 나타나도록 관리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죠. 자기 관리 능력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것.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건 하는 것. 간단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관리 능력. 요즘 그 대학생들에게 그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교수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도덕성과 자기 관리 능력. 도덕성과 자기 관리 능력. 예. 근데 여기에서 그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자기 인생이 되지 않는 한 자기 관리 능력이 안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참견하는 한 얘네들은 자기 인생이 안 돼요. 부모 인생이지. 예. 그러면 부모 인생이라면 자기 관리 능력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내 인생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실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대가지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자, 또 하나 자기 관리. 제가 자기 관리 능력 하면 우리 애는 숙제를 안 해요. 근데 무슨 숙제예요? 학교 숙제예요? 학원 숙제예요? 요즘 애들 너무 숙제가 많아요.
학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그거 안 한다고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요즘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학원에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헉헉헉헉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가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1시간 반짜리 가외를 3개 일주일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지나친 선행학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행학습한 요즘 초등학생들 고등학교 거 선행학습해요. 그 부모님은 얘가 고등학교 수준이 된 줄 압니다. 아니요. 6개월 이상은 선행학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겉멋만 들어요. 겉멋만 들어요. 과제는 과제대로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친 과제를 가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하도록, 그리고 그러나 정말 주어진 꼭 해야 되는 학교 과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관리 능력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6번째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우선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덧붙이거나 왜곡하는 이게 원래 정직이거든요. 정직.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도 말을 사실을 왜곡해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진실치 않은 말도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김집사 욕을 실컷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김집사님. 애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언어, 이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릴게요. 어떤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애입니다. 근데 고3 수능을 한 달 앞두고 학교에 갔다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가방을 휙 던지면서 엄마 나 피아노 전공 이제 안 할래.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 지금 미쳤어? 수능 한 달 앞두고 지금까지 쳐들인 돈이 얼만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딴 애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리 딸은 공부하랴 피아노 치려 얼마나 힘들어. 오죽하면 수능 한 달 앞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딸 너무 불쌍하다 그랬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더니 한 30분 있다가 나오더니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감정만 이해해주면 이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의 풍선에 바람을 쫙 빼주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자, 그리고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얘기. 이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희 아들 예를 하나 들까요? 얘는 자기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파악했죠. 파악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왔냐 하면 얘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얘기해요. 7시까지 텔레비 보고 이제 7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혼자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엄마 입장은 뭐냐면 6시 50분부터 기다려. 얘가 공부하려나. 안 해. 7시 넘어. 7시 반, 8시. 설거지하면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쟤는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 다음에 뭐가 되려나 투덜투덜 해도 하나님한테만 해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는 7시에 텔레비를 다 꺼요. 그럼 제가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 재미있는 텔레비를 보다가 끌 수가 있니? 이건 어른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그때는 영어를 써야 돼요. 어쩜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잘하니? 조금 수줍어해요 본인도. 근데 그거를 가끔 하다가 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근데 내 친구는 셀프 컨트롤을 못해. 속으로 웃기시네 이놈아. 근데요 지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관리를 잘한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좀 필요한 부분에 좋은 점을 쫙 보고 빨리 칭찬하시라고요. 자, please, thank you, sorry를 많이 사용한다.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의 언어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언어 실력은 어느 정도십니까? 예,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가지를 했어요. 6가지. 예.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만들려면 이 6가지 영역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하나 볼까요? 자, 다음 도표. 양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 우선순위란 얘기는 밑에 있는 것부터 1단계부터 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단계부터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하고 글자 수가 많아서 이 네모로 하면 사실 개념이 잘 안 서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네, 1순위. 기본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욕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놀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웃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마음이 없어. 욕심 때문에. 애가 만약에 막 돈가스 막 삼겹살 막 먹으면 저놈의 자식은 공부는 저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먹는 건 우라지게 잘 먹네. 왜 먹으면서 비참하게 만듭니까? 자는 것도 푸지게 자. 자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자는 거는 애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와서도 자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자서 어머나 세상에 굿모닝 그러면서 잘 잤어? 푹 잤어? 아이 그래 개운하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 실컷 놀아요. 실컷 어렸을 때는 막 롤러블레이드가 막 그냥 망가져서 몇 개를 갈았고요. 얘는 기억에 중고등학교 하면 축구하던 기억밖에 안 난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럼 이제 학교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문 열고 어머나 실컷 놀았어? 재밌었어? 그러니까 얘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뭐 우리 엄마는 되게 행복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축구했어. 오늘 2시간 했어. 재밌었어? 아유 그래 잘했어. 그래서 땀을 좀 흘려야지.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저는 항상 환영해요. 식구들. 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진우 아빠 힘들었지? 수고했어요. 궁뎅이 막 두들겨줘. 그러면 오늘 힘들었어. 그럼 저는 속으로 아유 이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드냐. 삼성전자 다녀봐라. 그래도 어떻게 맛있거든요. 그냥 살살거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고 아들도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어? 그래. 그럼 얘는 막 그래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꼭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느끼게. 근데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얘는 자기가 재수할 때도 70% 80% 안 썼대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80% 안 써요. 안 써요. 왜냐하면은 엄청 놀았거든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잘 되기 때문에 슬슬 나와요. 슬슬. 그리고 막 아이디어도 행복하게 나와요. 창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이게 역량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실력이고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이가 그 녹즙기 할 때 보니까 꽉꽉 집어넣으니까요. 처음에는 잘 나오는 것 같다가 꽉 막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뇌도 70%만 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더 실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찢어져 있어요. 정서적으로. 여자아이인데 머리털이 빠지고요. 그리고 틱이 생기고요. 그리고 커서 나중에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아이빌리그 가면 뭐합니까? 이게 여러분 까만 봉지에다가 물건을 한번 넣어보세요. 잘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뭘 넣는데 찢어져. 정신세계가 찢어집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거 몰라.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70%만 굴리도록 하세요. 근데 저희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명의에서 뇌생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안 믿어도 되는데 명의에 나온 그 의사는 믿어주세요. 70%를 가동시킬 때 가장 잘 돈다는 거죠. 가장 잘 돌아요. 얘는 뭐 주일이면은 초중고 때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고요. 오케스트라 하고 그렇게 좀 놀아야지 그래야지 나머지가 돌아가요. 그때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 그런 얘기해요. 얘는 도대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놀아봤어야지. 내가 뭘 즐기는지를 테스트해볼 기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은 공부를 봐주지 나머지는 다 공부를 안 봐줘요. 애들이 뭐 좀 놀면서 웃으면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냥.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좀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학원 안 가고 근처 공원에서 막 물총 가지고 막 장난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누가 압니까? 얘는 물의 양과 압력과 수압과 속도와 각도와 물리학을 하고 있을지. 그렇죠? 네, 아멘 나왔어요. 또 어떤 애는 엄마가 그래요. 어머 얘는 이렇게 벌레를 좋아해요. 더러워 죽겠는데 이제 여름 되면 큰일이에요. 집사님 걔 전공 그거 할지 몰라. 냅두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하다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어야지 공부해요.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떤 애는 얘는 그냥 누워가지고 띠굴띠굴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느려 터진 놈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 다음에 뭘 할까?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셔요? 네. 그래야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애가요. 부모 말 잘 듣는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대학 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놀자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난 지금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 너무 늦죠? 너무 늦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좀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예측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을 정치인들은 맨날 이제 이렇게 이슈화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 중에서 의외로 이 예측 불가능한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애한테 너 학교 갔다 오면 이따가 이마트 가자 그랬어요. 애는 학교 갔다 와서 이마트 가는 줄 알아. 엄마 이마트 안 가? 야 귀찮다. 다음에 가자. 애는 이게 뭐지?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화를 나고 야단을 쳐. 어떤 때는 괜찮아. 이게 뭐지? 개그 콘서트 보시는 분은 알죠? 이게 뭐지? 애들 굉장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 뭐냐 하면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네.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좀 규모 있게 아침 먹는 시간이 있고 좀 대강 시간표대로 좀 그렇게 하세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규모가 없는 거죠. 규모가 없는 거죠. 이게 자기 관리와 연관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요. 설명해주고 옳은 행동을 몸에 학습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안 돼라고 얘기를 할 때 애들은 사실상 왜 안 되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자, 애기들이요. 밥 먹을 때 먹는 거 가지고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라고 야단치는데 애들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설명해줘야 돼요. 저희 아이도 밥 가지고 장난칠 때 진호야 밥은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또 농부 아저씨들이 막 애써서 만든 거거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섭섭해 하시겠다. 그치?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는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응.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자, 애가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딱 나오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오니까는 방에 있던 컴퓨터가 거실로 짠 옮겨져 있어요. 자, 애들 어때요? 황당하고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나 못 믿는 거야? 애들 제일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 나 못 믿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미리 설명을 해야죠.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방법을 택하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 대화하죠. 물론 애들은 괜찮다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럼 조금 한번 해볼까? 대화하면서 풀면 되잖아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좋은 행동은 강화시키고 나쁜 행동은 벌여주는 거예요. 이게 8대2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의사소통에서 칭찬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많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들은 마치 작정한 것처럼 자녀들이나 자기 가족들의 좋은 점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남들이 칭찬하면 뭐 그 정도도 못하면 뭐 이러면서 남의 애는 막 칭찬해요. 남의 남편은 엄청 칭찬해.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를 앞집아이처럼, 우리 남편은 남의 남편처럼 예의를 좀 갖춰서 예,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을 좀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면 보여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내 짝꿍 100점이야.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는 80점인데 걔는 미술도 잘해. 제가 뭐가 궁금했겠어요. 그래도 속으로 타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막 그러다가 못 참겠다 깨꼬리야. 그래서 예쁘게 얘기했어. 근데 너는 몇 점이야? 그랬더니 나는 60점인데. 근데 엄마 이것도 잘한 거야. 40점 받은 애도 있어.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칭찬할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뭘 칭찬한 줄 아세요? 근데 진호야, 너는 남 잘 되는 걸 어쩌 그렇게 좋아하니? 그쵸? 그거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엄마 보기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 그거 평생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 진짜 잘한 줄 알아. 60점은 잊어버렸어. 그냥 그 칭찬만. 근데 여러분 이 칭찬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얘는 예의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 규범도 몰라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계는 해야 돼요. 근데 칭찬을 안 하고 훈계만 하는 아이에게는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안정감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팔 만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팔 만큼 한 다음에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한 거 있죠?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고 나쁜 행동을 벌 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실력 및 재능 개발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두는 데가 어디죠? 실력 및 재능 개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삼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거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도표를 2개를 냈어요. 그냥 여러분 머리 좋으시죠? 외우세요. 그냥 도표를 2개를 외우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점, 우리가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그 6가지. 그렇죠? 가치관, 판단력, 성격, 자기력,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것을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할 때 이 우선순위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안정감 있게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은사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 뭘 하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얘가 행복하구나. 저희 가정은 굉장히 정말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욕심과 히스테리와 화가 나면 자살을 시도하시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가정이고요.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망하시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가족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3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저는 전쟁, 억울, 책임. 너무 불쌍하게 자랐죠. 우리 남편은 전쟁, 외면, 비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행복한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배우고 그리고 우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아니면은 내가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하니까 지금의 가정에 대해서 단어 3개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들 지금 이제 덴마크 있으니까 카톡으로 했어요. 진호야 우리 이거 했는데 되게 재밌다. 너는 우리 가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냐면 해피, 신뢰, 사랑. 해피, 신뢰, 사랑. 자, 저희 남편은 뭔지 아세요? 해피, 신뢰, 쉼. 가정을 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쉬게 해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해피, 그리고 존중, 신뢰. 저는 이걸 보면서 가능하구나.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가 하는 걸 보면 즐거워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오는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군대 갔을 때도 그 같은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능 다시 보려는 애가 있으면요. 저녁 때 걔 가회를 시켜줘요. 예.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했던 그런 아이, 걔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걔가 나중에 나는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럼 우리한테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자기 작품 끝나면은 다른 친구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늘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행복해요. 본인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성교제 강의를 하는데 너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엄마가 뭘 강조해주면 좋겠니? 이성교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예쁘게 이성교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늦지 않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너무 실수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쏘리 하세요. 쏘리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노력할게, 아빠가 노력할게. 혹시 또다시 실수하면 다시 지적해줘. 계속 노력할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부터 얘가 필요한 게 뭐지, 얘가 즐거워하는 게 뭐지, 그것부터 하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거의 가정이라는 세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학교, 교회 교육이나 아니면은 사실 인간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되는 저는 테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후 아니면 3년 후는 오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자녀들과 가정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은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